잘 때 틀어놓고 자세요. 구독 필수. 제목 밤마다 내 방문을 두드리는 사람. 내가 사는 집은 좀 오래된 아파트야. 밤에는 유난히 조용하고 주변도 조금 으스스해.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딱, 딱, 딱. 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 처음엔 바람 소리나 집 구조 탓이라 생각했는데 소리는 너무 분명했고 마치 누가 손가락으로 문을 노크하는 것처럼 규칙적이었어. 처음 소리가 들렸을 땐 그냥 무시했어. 워낙 겁이 많은 편이라 외면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소리가 나는 거야. 딱, 딱, 딱. 새벽 2시만 되면 어김없이 들려왔어.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딱히 남에게 말할 용기도 해결할 방법도 없었어. 그래서 소리가 들리면 담요를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꼭 감고 그냥 잠들기를 기다렸어. 하지만 매일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커졌어.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소리가 나는 걸 확인해 보기로 했어. 새벽 2시에 일부러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기다리다가 딱, 딱, 딱 소리가 들리자마자 벌떡 일어나 문을 확 열었어. 그런데 밖엔 아무도 없는 거야. 복도엔 한 줄기 바람도 없고 단지 희미한 조명의 빛만 내리쬐고 있었어. 뭔가 섬뜩했지만 바로 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들어갔어. 그 후로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자고 다짐했어. 그냥 이런 건 이유 없이 생겨나는 이상 현상 같은 거라며 스스로를 달랬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 며칠 뒤부턴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낮은 소음 같은 게 들리기 시작했어. 낮고 길게 아아 하는 소리였는데 그것도 너무나 분명하게 내 귀에 꽂혔어. 이젠 참을 수가 없어서 문을 열 때 핸드폰에 녹음 기능을 켜두기로 했어. 내가 과민 반응하고 있는 건지 진짜 뭔가 있는 건지 증거를 남기고 싶었어. 다음 날 새벽 딱딱딱. 이번에도 어김없이 소리가 났고 난 녹음기를 켠 채로 문을 열었어. 이번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엔 뭔가 이상하게 찌릿한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문을 닫고 핸드폰에 녹음된 소리를 들어봤어. 딱딱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번엔 확실히 들렸어. 열어줘, 열어줘. 아주 낮고 끊어질 듯한 목소리가 반복되더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 심장이 뛴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을 만큼 무서웠어. 도저히 집에 혼자 있을 용기가 나지 않아서 나는 그날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 친구에게 상황을 얘기하니 오히려 놀리는 듯한 말투로 장난치지 말라더라. 친구랑 통화를 끊고 나서도 잠이 오질 않더라. 결국 밤새도록 불을 켜둔 채로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어. 다음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아랫집 할머니를 만났어. 할머니가 내 얼굴을 보더니 언제부터 위층으로 이사 왔냐고 물으시더라. 중간 이상하긴 했지만 그냥 얼마 전에 왔다고 대답했어. 그런데 할머니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 그 방 한동안 주인 없어서 비워둔 거 아니었어? 뭔가 찜찜한 기분에 그날 밤방 문을 아예 꽉 닫고 잘 준비를 했지. 그런데 새벽 2시가 되자 여전히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방문이 아니라 침대 바로 옆에서. 열어줘.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침대 바로 옆에서 들리는 소리라니. 온몸이 얼어붙어서 움직일 수가 없더라. 숨조차 크게 쉴 수가 없어서 겨우겨우 핸드폰을 손에 쥐고 플래시를 켰어.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데 내 눈에 포착된 건 침대 옆 바닥에 기묘하게 웅크리고 있는 검은 형상이었어. 보이지 않는 얼굴로 나를 빤히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빛은 사라졌어.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 낮고 울부짖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 열어줘. 집에 가고 싶어. 온 힘을 다해 불을 켜려고 손을 뻗었고 딸깍 밝아진 방은 그저 조용하고 고요했어.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어. 방문 밖에서 누군가가 내 방 안을 향해 여전히 서 있다는 걸.
나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불빛 아래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 방 밖에 누군가 있다는 그 직감이 점점 더 강해졌어. 물 한 잔을 마셔야겠다는 생각으로 겨우 몸을 움직여 거실로 나갔는데 그제야 방금까지 내가 자고 있던 문이 천천히 닫히고 있는 걸 봤어. 한기가 등 줄기를 타고 내리더라. 다음 날 도저히 그 방에서 잘 수가 없어서 짐을 싸서 나오는데 물건을 옮기며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 그런데 벽 한쪽에 커다랗게 손자국이 찍혀 있었어. 어린아이의 작은 손자국이었는데 웃긴 건 내가 아는 그 벽은 저번 주 새로 페인트 칠을 했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며 뒤돌아섰을 때 흩어지지 않던 클론 향수 같은 냄새가 어디선가 다시 퍼져오더라. 그리고 조용한 집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 아주 잘 들리게 왜 열어주지 않았어.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급하게 문 밖으로 도망쳐 나와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 며칠 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 이상하게도 밤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이번엔 내 방 문이 아니라 현관문에서 또 다시 딱딱딱. 처음엔 착각이겠지 싶었는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현관문 너머를 확인해 봤어. 문을 천천히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문 아래 작은 틈으로 무언가 흘러들어오더라. 연한 붉은색의 액체. 그리고 그 순간 내 귓가에 다시 들렸어. 낮고 끊어질 듯한 목소리가 왜 아직도 열어주지 않았어.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어. 문틈으로 스며들어오는 붉은 액체는 점점 진해졌고 부엌 쪽에서 희미하게 사람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바닥을 스치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 현관문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치는 느낌이 들었어. 춤조차 멈춘 채 천천히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앞문은 여전히 열려있고 살며시 흔들리고 있었어. 그 순간 문틈 너머에서 무언가 나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 느껴졌어. 문득 내가 다시 뒤돌아보자 그 눈빛은 이미 바로 내 앞에서 날 응시하고 있었어. 이번엔 열어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듣자마자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해버렸어. 어디선가 낯선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 짧고 높은 톤의 소리였는데 그 웃음이 내 귓가에 메아리처럼 반복됐어.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내가 모르는 방에 서 있었어. 구독, 좋아요 해줘야 해.